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대선을 앞두고 걱정이 참 많이 됐습니다. 누가 보든지 간에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흘러가는 모양새를 보면은 야, 이거 진짜 이러다가 정권 심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서 저는 다시 한번 내년에 반드시 우리가 정권 심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다른 게 아니라 부동산과 관련된 이슈가 터졌기 때문이죠. 현재 지금 대한민국에서 나이를 불문하고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슈가 바로 부동산 이슈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LH 사태가 터졌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재보궐선거까지도 영향을 줬었죠. 천정부지로 지지율이 치솟고 있는 이재명 후보를 보면서 제가 정말 걱정이 많이 됐는데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에게 역대 최대 규모의 부동산 비리 혐의가 터진 것이죠. 궁지에 몰린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은 국민의힘 게이트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거는 비리를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는 평가가 나오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대장동 개발이 누구 밑에서 진행이 된 겁니까?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일 당시에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자기가 게이트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실상 스스로가 그 프로젝트가 비리로 얼룩졌다라는 걸 시인한 꼴이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해가지고 추가적인 비리 혐의가 터져나오고 있고 모든 혐의들은 지금 전부 다 이재명 후보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참으로 안쓰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계속해가지고 곽상도 의원한테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는 수사에 100% 동의한다면서 이 문제의 핵심은 자기가 아니라 곽상도 의원에게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죠. 이유는 그냥 딱 한 가지입니다.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근무했다. 그게 답니다. 그런데 이미 곽상도 의원과 관련된 문제는 해명이 됐습니다. 수만 배 이익을 올리기는커녕 곽상도 의원의 아들은 달마다 2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고 회사에 다녔습니다. 곽상도 의원한테 프레임을 거는 것이 쉽지 않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장동 개발로부터 자기가 1원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1원이라도 부당이득을 취했다면 후보를 사퇴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저거는 전형적인 물타기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 누구도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개발을 통해서 돈을 벌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만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이었던 당시에 화천대유라고 하는 신생업체가 이상한 과정을 통해서 사실상 특혜를 통해서 선정이 됐고 말도 안 되는 수익을 거둬들였다라는 거, 이걸 통해서 이재명 후보가 배임의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지 어느 누구도 이재명 후보가 돈을 벌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돈을 벌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문제가 될 수가 있죠. 누구를 생각해 봤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를 생각해 봤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탄핵이 됐습니까? 묵시적 청탁이라는 것이 인정이 돼가지고 탄핵이 됐습니다. 직접적으로 말을 통해서 글로 통해서 청탁을 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통해서 묵시적으로 청탁을 했다라는 게 인정이 됐었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통장에는 단 1원도 부정한 돈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야당, 이재명을 포함한 당시의 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묵시적 청탁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탄핵을 시켰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정당했다라고 한다면 이재명 후보는 후보를 사퇴할 것이 아니라 구속이 되어야지 정당한 것이겠죠. 상황이 점점 불리해지니까 이재명 측에서 뭐라고 합니까? 수사는 괜찮지만 특검과 국감은 거부한대요. 자신이 있다면서요. 자기는 결백하다면서요. 왜 그런데 특검과 국감을 거부하는 것입니까? 다 이유가 있겠죠.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뭔가 걸릴만한 게 있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거부하는 거겠죠. 이재명 캠프의 총괄선대 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이 사안의 핵심은 곽상도 의원인 것인데 곽상도 의원에 대한 문제가 다 끝나기 전까지는 특검과 국정감사를 받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왜 이재명 후보 측에서 사실상 실토했다라는 평가가 나오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곽상도 의원의 아들 200만 원 받고 그 회사 다닌 거, 그거에 대해 가지고 지금 변명을 하면서 국감과 특검을 거부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현재 지금 이재명 후보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정신적으로 지금 멘탈이 나간 것 같아요. 아예 이번에 어떤 표현까지 썼습니까? 수박 기득권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놀랍게도 근데 그게 뭐라는 겁니까? 5.18을 비하하는 일베 용어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재명 후보의 페이스북을 보니까 뭐라고 지금 써놨습니까? 우리 안에 수박 기득권자들, 이런 지금 표현을 써놨는데 저도 나름 시사에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살다가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수박 기득권,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들어보셨습니까? 저거는 일베 사이트를 열심히 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 표현이에요. 그 보니까 수박이라고 하는 말이 이런 식으로 비하하는 용어로 쓰인다고 합니다. 그 한마디로 이재명 후보가 지금 정신이 없는 거죠. 멘탈이 나간
나간 겁니다. 멘탈이 나갈 수밖에 없죠. 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신의 거짓말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으니까 멘탈이 안 나갈래야 안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일전에 해명을 한답시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화천대유가 위험부담 100%를 감당했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기들이 위험부담을 100%한 것인데 1조 5천억짜리 사업인데 뭐가 수익이 많은가?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화천대유가 지분이 1%밖에 안 되는데 위험부담 100% 했다라는 게 말이 안 되죠. 근데 보니까 2013년도에 자기 본인 스스로 뭐라고 글을 써놨습니까? 대장동 개발 사업은 용도 변경만 하면은 수백 수천억의 개발 이익이 생긴다. 분명히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그렇게 얘기해놓고 대장동 개발 사업만 하면은 수백 수천억의 불로소득이 생긴다. 자기가 그렇게 얘기해놓고 지금 와서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위험부담 100%를 떠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서는 하는 얘기가 대장동 개발 사업이 그렇게나 많이 오를 줄은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남시 관계자 얘기는 다르죠. 화천대유가 가져가는 배당이 사업 시작하기 전에 이미 투자 설명서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배당 금액이 나와 있다. 어떻게 그게 나올 수가 있냐?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나와 있다는 거죠. 궁지에 몰린 이재명 후보가 선택한 길은 자아분열인 것 같습니다. 자기 본인 스스로도 무슨 얘기하는지 모를걸요. 수백 수천억의 불로소득이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가 지금은 또 예측이 불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말이 앞뒤가 지금 하나도 안 맞는 거죠. 그리고서는 해명을 했던 것이 이익 자체를 환수한 거기 때문에 모범적인 공익사업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당시에도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화천대유라고 하는 민간 기업을 통제할 장치가 필요하다. 왜? 민간 기업이 이익을 독식할 수 있기 때문에. 2012년도 당시의 기사를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남시 관계자가 분명히 얘기하죠. 대장동 개발은 공영개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어떤 사람이 등장해서 대장동 개발 사업은 공영 방식이 아니라 민간 시행사를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이재명 후보의 측근이라고 여겨지는 유동규 씨입니다. 유동규 씨 행적이 참 묘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퇴사를 했다가 4개월 만에 재입사를 하죠. 그리고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한 공모가 시작이 됩니다. 그랬더니 희한하게도 유동규 씨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장 직무대행을 하게 되죠. 그렇게 유동규 씨가 사장인 상태로 공모가 진행이 돼서 성남의뜰이 선정이 됩니다. 모든 것들이 의심스럽죠. 그런데 가장 의심스러운 것이 무엇이냐? 자, 당시의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공고문을 보시게 되면은 성남의뜰 외에도 메리츠증권, 산업은행 등의 컨소시엄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성남의뜰만 상대 점수 20점을 받았다는 거예요. 1000점 만점에 20점 별로 안 큰 것 같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결과를 보게 된다면 1등과 2등, 1등과 3등의 점수 차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 20점에 따라 가지고 당락이 결정이 될 수가 있을 만큼 20점이 정말로 중요한 점수예요. 그런데 산업은행이 됐건 메리츠증권이 됐건 거대한 지금 업체들이 참여를 했는데 하필이면 지금 성남의뜰만 20점 상대 점수를 받아갔다라는 겁니다.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는 아예 지금 20점 상대 점수를 신경도 쓰지 않았다.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성남의뜰을 제외한 다른 지금 기업체들은 들러리식으로 그냥 참여한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20점 저렇게나 중요한 요소를 챙기지 않았다라는 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현재 지금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현실을 부정하는 가장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현실에서 도피해버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뭔가를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재명 후보님 그만 더 이상 애를 쓰시고 그만 더 이상 정신분열증 같은 모습을 보이시고 깨끗하게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